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6.15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이나 벌써 된 건데요.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영상을 틀면서 이 행사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에서도 잇따라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자, 이 남북 합동행사도 가능했던 거 아닐까 싶은데 북한의 이 평화 공세 유독 올해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제 한참 무르익은 그런 상황이죠. 네. 특히나 이 4월 달에 판문점 회담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져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어쨌든 고비를 넘겼다고 북한에서는 보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추동을 살려서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나 그 향후 어려워질 관계들을 대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좀 탄탄히 하고자 하는 북한의 포석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보면 2007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무현 대통령 지금 장면이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국방위원장과 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죠. 그때 보면 그 사실은 핵 문제는 핵의 희엇도 못 꺼내게 북한에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간에서 절대로 그 이야기 꺼내지 말자 이야기까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그래도 뭐 조금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까지 들어가는 어쨌든 4.27 남북 정상회담 그 성명까지 발표했으니까는요.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평화 공세로 어제 북한의 대표단은 소나무 사진까지 들면서요. 이 사진 이렇게 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식수했던 그 나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6.15를 맞아서 북한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던데요. 특히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타고 온 전용기요. 편명이 PRK는 이해하겠는데 6.15가 붙었더라고요. 북한에게 얼마나 각별해서 그렇습니까? 조한범 위원님.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금 선포했거든요. 네. 그건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인데 사실 남북 관계 없이 북한의 경제 발전 노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판문점 회담 때도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네 철도 인프라 얘기를 하면서 민망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국이 후원은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남북 관계는 결정적이다. 특히 남북 경협이죠. 그러니까 네. 철도, 도로, 전력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3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네. 돈이 들어가고 근데 결국 한국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수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중국으로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육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 노선 그림에서 남북관계는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6.15라든지 이제 아마 14선언도 2007년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얘기는 전략 노선 변경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화해 평화 분위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핵화는 무슨 조치를 처음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미 연합 훈련부터 중단하라 목소리는 상당히 커졌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인배 의원님? 네, 일단 이번 이제 군사 장성급 회담하면서 나온 이제 첫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그런데 그들 보면 4.27 그 판문점 선언 때 이미 벌써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판문점 선언의 위배 사항이다. 네.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적대시하는 모든 행동들은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육상, 해상, 지상에서 모든 네. 공간에서의 도발로 느껴지는 모든 행위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군사훈련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한국에서 일어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돼버렸어요. 뭐 그런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제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하니까 네. 훨씬 더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밀어붙이기 좋은 환경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이 참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이게 연합훈련 우리가 이제 중지할 때마다 과연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쟁점이 됐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대표단을 만났을 때 말이죠. 군 수뇌부 중에요. 지금 한 명에게 거수경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데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네.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똑같은 북한군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를 했죠.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거수격리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건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둘이 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네. 아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아직은 사실은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적절했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오히려 가운데에서 소개를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놀라더라고요. 이 손이 트럼프 대통령 손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던데 말이죠. 아니, 저 정상회담 과정에서 저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히 이례적이죠. 아, 사실 그래요? 저렇게 엇박자가 나고 사실 했던 게 의전상으로 조금 문제 좀 잘 안 맞았던 그런 분이고 아까 조 약간 박사님 좀 예. 같이 하자고 한 게 잘 안 맞은 거예요. 사실 하면 이제 거수 경례들 먼저 하면 하급자가 하면 상급자가 받고 내리면 거수 경례들 내리게 돼 있죠. 군대에는. 근데 서로가 좀 엇박자가 서로 안 맞는 바람에 저렇게 이상한 광경이 났는데 그럴지라도 일단 에너미 액트라고 해서 네. 적대국 법이 좀 미국에서는 북한에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적성국이거든요. 적성국의 이제 이 인면 무력상한테 이렇게 네. 거수 경례를 하거나 서로 받는 조치는 미국 민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이상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요, 정상회담에 이 내밀했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저 큰 스위트룸 숙소 내부까지 공개를 하고요. 일거수일투족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스위트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단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본인은 이제 소파에 푹신한 곳에 앉아 있는데 이 수행단 분들은 저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까이 부르면 안 되나요? 왜 항상 저기서 이렇게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계셔야 하나요? 원래 저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막료들 스텝하고 네. 지도자하고 상당히 거리가 뭐 가깝죠. 근데 좀 소리가 들리나요? 저 정도 멀찍이 떨어졌는데. 들리죠. 아, 저 정도. 그래요? 예, 저 정도 네. 들리죠. 잘 분명히 들어야겠죠. 들리고. 예, 네.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저기 이제 이상한 장면은 북한 같으면 다들 수첩을 하나씩 들고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저기는 수첩은 없네요. 아, 이번에 진짜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건 이상한 그림은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그림은 전혀 오히려 저 그림이 더 이상한 거죠. 아, 좀 북한에서는. 입을 가리거나 아니면 보통 무릎을 예, 꿇는 예, 모습도 예. 저희가 자주 봤는데 예, 말이죠. 저 장면은 좀 사실은 해외에 네. 나왔기 때문에 연출되는 장면이고 아.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저 정도 가까이 있으면 아, 그럼요. 오히려 이 태양에 타 죽을까 위압감을 예, 예. 느낄까요? 예, 저런 장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어떻습니까? 저희 눈물의 배웅 장면도 공개가 됐던데요.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연로한 이 북한군 그리고 당 간부들이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들이던데요. 저렇게 울먹이면서 말이죠. 사실 저런 장면이 공개된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렇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장면 자체를 이렇게 공개하기도 처음인데, 뭐 저것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북한의 통치가 매우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네. 뒤쪽에 서 있는 군 장성들 서 있고요. 보면 이렇게 일명 박봉주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네. 이제 뭐 경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 하는데 가장 책임자인 이제 박봉주 내각 총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잘 네. 다녀오기를 뭐 라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좀 보면. 저 장면에서요. 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도 좀 큰 장면이지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운명을 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반제국주의 투쟁은 북한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70년 동안 적대관계, 그 다음에 북한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했던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운명적인 어떤 단판을 하나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의 엘리트들이 보기에 정말로 사변적인 사건을 지금 하러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임팩트가 훨씬 크죠. 네. 그러니까 기로에선 이 국가의 운명, 그럼요. 이 수령님이 저 어깨에 한 몸에 그렇죠. 지고 예, 가는데 예, 예. 그 안에서 울먹여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 노령의 북한 군과 당 간부를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 영상 기록 연출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 한밤에 셀카도 와 어떻게 우리 최고 존엄이 셀카를 찍을 수 있을지
변화를 실감했다는 분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는 눈도 달라졌다는 북한 주민들의 전원이 속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전선동부를 맡으면서 사실 이 선전에 관해서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그 센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네. 화상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장비들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지 굉장히 해상도도 높고 아주 좋은 장비를 쓰고요. 앵글도 잘 네. 잡고 로켓 발사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 화염이 아주 선명하게 나올 그렇죠. 정도로 다 잡아서 저희들도 그런 그 조선중앙 TV 방송을 보면서 그 엔진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저희들 금방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잡고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동신문에서 바로 그 다음날 사실 시차로 보면 한 4~5시간밖에 안 되는 시차로 바로 이제 노동신문에 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 김여정이 그만큼 이 선전선동부에서 검열 때문에 시간이 계속 늦어졌던 건데 네. 이미 벌써 판을 짜놓고 사진만 골라서 넘겨주면 바로 실을 수 있게 다 준비해서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대내적으로 홍보에 초점을 많이 맞춘 그런 작업도 신경 많이 썼다 그래 보여집니다. 워낙 방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다시피 네, 뭐 그렇습니다. 4~5시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에 지난 정상회담 그날 12일 날 리춘희 아나운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춘희 아나운서 우리 미국에 스카우트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워낙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주니까요. 왜 미국 언론들은 나를 그렇게 이처럼 잘 안 해주지? 라고 하는 하소연일까요? 그렇죠. 뭐 폭스 뉴스 빼놓고는 사실 조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늘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뭐 트위스트를 통해 가지고 많이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좀 부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저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북미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이고 지금 공동성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한다라고 주어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사망에 북한이 비핵화한다가 명확하거든요. 네. 이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도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노력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북한이 비핵화한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한다.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 합의상 이행한다. 의무 조항까지 들어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구체성이 떨어진 점이 문제지만은 저 공동성명 자체는 사실은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워낙 인기가 없으시니까 저 양반이 네. 여러 가지 저평가하는 거에 그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도 사실 이 공식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미일 그 외무장관 회의 때도 그렇고요. 네.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스코리아라고 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네.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저도 실수인가 싶어서 다시 문헌을 2번이나 확인했는데 2번씩이나 그렇게 북한의 비핵화로 쓰고 있어서 분명히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뭔가 정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요 너무 저자세였다, 마음이 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싸늘한 여론이니까 북한의 TV 앵커까지 스카우트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조금 전에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정상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비한 북한인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운 점, 경호나 의전 같은 경우 말이죠. 이동 화장실을 가져갔고 이제 호텔에서 보면 담배나 이런 부분, 쌀국수, 여러 가지 이모저모가 나오는데 좀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신경을 쓰겠죠. 워낙 쓸고 닦고 가시기 전후에 애썼던 모습이 많이 포착돼서 말이죠. 네. 그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으로 가장 최고위 정보 소스이기 때문에 네. 뭐 무조건 다 수거하고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테고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보면 그 콜사인을 2번이나 바꾸죠. 콜사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포스 원 미국에 그게 콜사인이거든요. 그것도요. 네. 이 비행기 기종이 뭐든지 간에 콜사인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면 아 이건 대통령이 타고 있구나 해서 이제 특급 경호를 하면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네. 콜사인 잘 알지 콜사인인데 이번에 가면서 콜사인을 2번이나 바꾸면서 했다는 건 그만큼 네. 나름 이 정체를 숨기면서 아. 했던 것이고 항로 자체도 보니까 이 되도록이면 중국 영해를 그렇죠. 많이 그 육지를 통해서 오고 네. 끄트머리에 이제 싱가포르로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중국의 호의를 최대한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갈 만한 그런 행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 이제 외유니까 네.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패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이 건넨 거였고요. 소독을 하고 투숙객도 그 이후 사흘 동안은 받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었었는데요. 이 잦아진 외출, 그렇지만 이제는 러시아도 일본도 서로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우리와 함께 회담을 합시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번에는 이 꽃놀이패 선택하는 겁니까? 러시아냐 일본이냐? 부채 도서가 물론 나오진 않겠지만 말이죠. 지금 이제 핵심은 일본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일본은 곧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북일 수교가 이어지면 네.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최대 300억 달러거든요. 네. 북한의 1년 수입 수출 총액이 70억 불이거든요. 300억 달러를 뭐 현금으로 주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장 숨통이 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재편 패싱 그러지만 북일 간에는 협상은 제가 보기엔 조만간 기회가 네. 됩니다. 그 북러 관계는 뭐 안보적이고 이런 의미는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해득실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은 아마 북일 관계일 겁니다. 그 중에 참 재미있던 것 중에 하면 1990년대 말부터 네. 2000년대 이제 북일 그 수교 협상이 계속 있으면서 이 배상금 문제가 이야기됐었거든요. 네. 그때 100억 불 정도 이야기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억 불인데 그게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 쪽에서 재미난 게 그걸 좋다. 그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 그런데 그걸 패전국으로서 배상금으로 줘야 된다. 그냥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 쪽에서 더 이제 어려워지고 상황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던 북한 문제였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그리고 이인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